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시 흥덕구 이현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 얻어라. 그런데 공급은 절벽 상태입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문제는 그 부동산 정책의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급 절벽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아까 우리 LH 사장님 그 업무 보고 갈 때 그 올해 공공주택 그 착공 물량을 5만 호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까지 공공주택 물량 그 착공 호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형편없는 숫자인데요. 저 말씀해 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800 몇 세대. 제가 받은 있는데, 자료로는 236호 예. 그런데 이제 착공됐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보좌진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 올해 5만 호를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는 LH에서 8월까지 그 착공한 그 물량이 236호예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LH가 3기, 지금 그 사업 승인, 그러니까 인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그 주택이 15만 호가 돼요. 여기에 이 중에 3기 신도시 후보지 3만 9천 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 270만 호 공급 중에 3기 신도시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3기 신도시에도 현재 3만 9천 호가 지금 그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미착공 상태예요. 예. 어떻게 해서 그 공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지금 그 LH가 공급하고자 하는 그 물량 공공 분양 물량 중에 특히 270만 호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예. 그 중에 공공주택 물량이 100만 호고 LH가 책임진 게 70만 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해 이런 추진 실적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한다면서 270만 호 공급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까지 보면은 거의 뭐 158만 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약속한 270만 호 중에 임기 5년 동안 130만 호 정도 공급하는 것에 그칠 것 같아요.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제가 우리 LH 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주택 공급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LH가 공급하는 공공 그 물량은 일관되게 그 공급이 돼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특히 공공 그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좀 법정 계획으로 주택 공급을 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도 우리 주거기본법을 보면은 10년 단위로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주거 종합계획에 주택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 주거 복지, 뭐 관리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택 공급 종합 계획을 주거기본법 아니면 주택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이 점은 이따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5월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서 지난해는 반지하 가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는 지상층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서 입주민 주거 안전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 지상층과 지하층, 그러니까 지하층에 있는 분들이 지상층으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시는 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상층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한 2억 2천 되는데 반지하 전세 보증금 한 1억 정도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진행하는 그 반지하 주택 정책을 보면 속도를 내기는커녕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은 서울에 현재 반지하 거주하는 그 가구가 인구가 약 35만 명인데 지금 그 올해 그 LH와 국토부가 주거 사다리 사업을 통해서 주거 상향을 지원한 가구 수는 2,500호에 불과해요. 이게 과연 속도를 내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지 그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현실화해야 됩니다. 지금 반지하 가구는 최대 1억 3천만 원을 주고 신혼부부한테는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그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혼가구 정도의 그 지원금을 해줘야 이분들이 그 지상으로 그 집을 이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계십니까? 예. 저는 그 LH가 반지하 주택 매입을 좀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보여주기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라 좀 매년 연도별 매입 목표를 세워서 관련 예산을 배정해서 적극적으로 반지하 매입에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LH의 2024년 착공 목표가 5만 원이었는데 현재 236호로 굉장히 저조한데 가능하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약속건데 12월 31일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LH의 업무 관행이 모두가 4, 4분기에 모두가 이게 다 마무리가 되게끔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에 6만 호가 착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 6만 호는 1, 4분기에 만 호를 하겠다. 해서 미리서 금년도에 설계를 미리 발주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앞으로는 LH가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이 관행을 없애가지고 각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LH 일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착공 15만 호가 있고 3기 신도시 3만 9천 호가 있는데 이것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미착공 물량이 45만 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인허가 물량은 어느 때 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거기에 바로 인허가 물량으로 해서 인허가 물량을 산술해서 집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이 되고 난 다음에 문화재 조사를 해서 조성공사가 끝나고 조성공사가 끝난 이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허가하고 조성공사 차이는 인터벌이 한 최소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3기 신도시를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허가 물량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가 2019년 12월 17일 날 처음으로 발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5년째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최소 6년 내지 7년이 필요합니다. 왜냐? 보상을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상된 것을 문화재 조사를 해가지고 조성공사를 다 끝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270만 원 공급인데 현재 LH가 70만 원하고 공급이 100만 원 이게 가능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착공 물량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걸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정부 270만 원 플러스 알파는 인허가 기준입니다. 즉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중소규모 택지 개발이 지구조직 승인이 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택 공급 물량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인허가 물량으로 계산한다면 270만 원 인허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100% 공감하는 부분이 주택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고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저희가 현재 2021, 22, 23년도에 저희 착공 물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13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신규 택지 공급을 당시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내도 착공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21, 22, 23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잘 알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지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이 조성공사와 주택 착공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뭐 아주 다행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예. 그 주택 공급 정책은 그 여야 정권을 떠나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 주택 사장이 다 저렇게 그 사장이. 지금 뭐 절반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사장이 다 때는 임기 5년 안에 예? 그 절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세워야지 예. 말로다가 매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말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수도권에서 이 의원님, 이긴 거예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